내가 그 지지율 어떻게 다시 올렸는데 어우 자꾸 사고 터지네. 야 이러다가 우리 큰일 나는 거 아이가? 우찌 한번 줬노? 뭐라고? 그래 알았다. 역시 그 방법을 써야겠군. 그럴 때는 너밖에 없다. 여보세요? 잘 지내십니까? 내가 왜 전화했는지 알죠? 예. 이거 한번 풀어주이소.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토호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어제는 성탄절이라서 기쁜 날에는 하루 정도 나쁜 놈들 떠올리지 마시라고 잠시 다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영상은 떼인 돈을 합법적으로 받아내는 아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내용을 제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것은요, 법을 떠나서 실무적으로 효용성이 있는 내용을 그것을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우 유익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현재의 이 정치 이슈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시청률이 저조했습니다. 많이 안 보신 것 같습니다. 제 전공을 살려서 여러분의 실생활에서 매우 유익한 내용을 방송한 거니까 안 보신 분들께서는 한 번쯤 봐주시면은 앞으로 돈 떼일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제 그 방송은 간만에 노딱도 안 붙은 거니까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 휴일 동안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청와대가요, 울산 사건처럼 정적 찍어내기, 불법 정치 사찰 요런 거 했다고 해서 선거에 개입했다고 해서 검찰이 그 불법 사찰과 선거법 위반 혐의를 열심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권이 그야말로 구태적인 방법으로 반격을 시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검찰이 불법 도감청을 했다고 이 송병기가 기자회견까지 했고요. 그것이 하루 이틀 만에 적법한 것으로 판명이 나니까 오히려 역풍이 부는 그러한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송철호 시장이 이 측근의 휴대폰으로 송병기와 통화를 했던 것이었고요. 검찰은 그 측근으로부터 그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받아서 자동으로 녹음되어 있던 그 통화 내역을 확보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송병기가 알지도 못하고 반박을 했다가 기자회견 했다가요, 본전도 못 찾은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아주 긴급하게 이 뜬금없이 드디어 이분이 나섰습니다. 노무현 재단을 검찰이 불법으로 계좌를 들여다봤다, 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24일경 유시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어떠한 경로로 확인했는지는 밝히지 않겠다면서도 검찰이 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유시민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제 정보로는 저와 노무현 재단 말고도 다른 주체들에 대해서도 뒷조사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시민은요, 자신이 조국 일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을 비판한 것에 따른 보복 조치로 계좌 추적을 당했을 수 있다, 이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유시민은요, 수사권으로 보복을 하려는 거 아니냐면서 자신에게는 비평할 권리가 있고 검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각자가 가진 합법적 무기로 다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은 노무현 재단, 유시민,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고요. 법 집행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인 허위 주장을 이제는 중단해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반박을 딱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께서 왜 갑자기 이 시국에 이러한 얘기를 꺼냈을까요? 여러 가지를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저는 이렇게 이목을 끌만한 이야기를 해서 조국 구속 여부가 정점이 되는 이 시국에, 그리고 울산 사건으로 관심이 딱 집중되어 있는 이 시국에 여론의 시선을 잠시라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그러한 속셈이 아닌가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방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검찰을 건드려 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불법 사찰이 뭔지 아십니까?
계좌 추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 원리와 생리가 뭔지 알고서 그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 건지 조금 묻고 싶습니다. 저는요, 중수부에서 자금 추적 실무를 오랫동안 담당을 했었죠. 그러한 저의 경험과 지식을 살려서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면 이분께서는 아마 입을 다물 것입니다. 자, 통상 계좌를 추적하면요, 은행 직원은 그 계좌 추적을 집행한 수사기관에 대해서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계좌의 주인에게 당신에 대한 이러이러한 정보를 검찰 수사관 A씨에게 영장에 의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라고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수사기관은 수사 보안상 해당 금융기관에 그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때부터 6개월 이후에 그 계좌 주인한테 통보를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10일 이내건 6개월 이후건 어차피 금융거래 정보를 들여다본 경우에는 그 계좌의 주인에게 그 금융거래를 제공한 금융기관 측이요, 그 계좌의 주인에게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무조건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조에서 검찰이 계좌 압수수색을 해놓고는 안 했다고 뻔히 들통날 거짓말을 고의로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불법적으로 하면은 이 수사 다 망해버리는데 누가 그러겠습니까? 전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요, 이분의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행정적 착오로 실수로 놓칠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요, 검찰이 당당하게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했으니까 계좌 추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검찰이 왜 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런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검찰이 계좌 추적을 해놓고서 행정적인 착오로 그러한 사실이 실수로 누락된 것이라면 그것은 발표상 실수일 뿐이겠죠. 만에 하나 계좌 추적을 했다면요, 그것은 불법 사찰이 절대로 아니죠. 자, 지금 수사기관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누군가의 계좌를 들여다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계좌 주인이 동의서를 써주면요, 그 동의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요청을 해서요, 그 계좌의 거래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서라는 그러한 양식에다가 뒤에 첨부를 합니다. 그 계좌주의 동의서, 그리고 그 계좌주의 신분증, 수사관 신분증, 이런 것을 첨부해서 금융기관에 제출을 해서 딱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금융실명법에 의해서 해당 금융기관은요, 금융거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을 해야 합니다. 자, 검찰이 금융계좌를 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마지막 방법은 뭐냐면요, 검찰이 특정인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 금융거래 압수수색 영장이죠. 요것을 법원에다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범죄 혐의를 밝혀야 하니까 판사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구를 하면요, 이때 법원이 상당하다고 해서 영장을 발부해 주면요,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그 영장 범위 내에서 확인하고 싶은 금융거래 그 해당 부분을 기재를 한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서를 금융기관에다가 보내줍니다. 그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서 뒤에는 법관이 발부해준 그 금융계좌 영장과 수사관의 신분증을 첨부를 해가지고 그 금융기관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요,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바로 이때요, 수사기관은 10일로 정해진 명의인에 대한 계좌 추적 사실 통보, 그것을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보안이 중요하니까 6개월 후에 통보를 해 주십사, 이렇게 금융기관에다가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계좌 추적이라는 것이 금융실명법에 의거해서 방금 말씀드린 절차와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검찰이 계좌를 추적한 것이 사실이라 해도 전혀 불법이 아닌 것이죠. 불법으로는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유시민이나 노무현 재단 측에서요, 검찰 측에다가 계좌 보라고 동의서를 써줄 리가 있습니까? 없겠죠. 결국 검찰이 이들에 대한 계좌를 만약에 확인했다면은, 계좌 추적을 했다면요, 이것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그러한 영장을 제출받지 않으면요, 검찰에 절대 제공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금융실명법을 어기고서 영장 없이 그러한 계좌 거래 내역을 제공해줬다 이러면요, 그 해당 금융기관 직원은요,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거요, 은행 직원 잘려요. 이거 중징계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계좌를 들여다봤다면 법관이 발부해준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적법하게 받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불법 사찰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좀 이분은요, 조금 알고 말을 하세요. 이러한 시스템 모르면서 막연한 추측 가지고 불법 사찰을 했니 이러면요, 생사람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새 이분이요, 계속 논리가 없는,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증거 보존을 위해서 중요 증거인 컴퓨터 하드를 외부로 반출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나. 수사기관이 불법 사찰로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않나. 이게 무슨 논리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나름 이분이요, 자기 쪽 진영에서는 토론할 때 지식이 많고 논리적이라는 그러한 평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 쪽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 이분의 발언은 완전 마이가 그냥 이성을 잃었습니다. 불법 사찰했다는 이 당신의 그 발언은요, 분명히 허위로 보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잘 모르고 이거 했겠죠. 이거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이러한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럽니까? 역시 허위든 사실이든 이 위급한 시국에 시선을, 여러분들의 시선을요,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그러한 불순한 의도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당신은요, 정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발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솔직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불법 사찰, 정치인 사찰, 이건요, 지금 청와대 쪽이 했다고 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럴 때 수사를 하는 쪽을 겨냥해가지고 불법 사찰을 했다고 그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막말을 하고 있는 이분, 이거 금방 거짓으로 드러날 건데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럽니까? 검찰 말대로 계좌를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이분의 말이 거짓말이 되고요. 만에 하나 들여다봤다고 하더라도 영장에 의해서 들여다본 것이기 때문에 불법 사찰은 전혀 아닌 것이죠. 이분은요, 자신의 말에 직접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남발하지 말고 팩트 체크를 딱 하고 좀 크로스 체킹을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길 바랍니다. 아니 지금 이분이요, 혹시 검찰이 들여다본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만 제기한 것도 아니고 불법 사찰을 한 거라고 주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너무 나간 거죠. 확인하고 얘기하세요. 남을 공격할 때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검찰은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들여다봤다면 계좌 주인에게 무조건 통보가 되기 때문에 검찰이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일부러 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 사찰은 더더욱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계좌를 받더라도 영장 없이는 은행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명쾌해지셨습니까?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권의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이분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믿고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좀 팩트를 제대로 체크하고 공부 좀 해서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권에 이렇게 경고를 하겠습니다. 불법 사찰은 니들 전공이잖아. 이제는 국민들이 모두 알고 계시잖아. 니들이 사찰 DNA가 있다는 거 요거 다 아시거든? 불법 사찰은 니들이 해놓고는 어디다 대고 뒤집어 씌우냐. 여러분 오늘은요, 조국에 대한 영장 심사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밤 12시를 전후로 해서 조국이 구속 수감되는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늦으면 새벽 늦게 발부가 되겠죠. 여러분 왜 하필 이런 시국에 이분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소문을 언론에 공식적으로 퍼뜨리는지 그 의도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의 내막을 대부분의 시민들께서는 어느 쪽이 옳은 말을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공격하는 쪽에 수긍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김태우 TV는 그들의 궤변을 제대로 간파해서
어떤 것이 옳고 정확한 것인지를 여러분께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쭉 이러한 역할을 이 김태우 TV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분과 홍익표가 한 얘기가 왜 말이 안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이 김태우 TV에 구독자분들을 좀 모셔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을 아직 안 하신 분들께서는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구글에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이 김태우 TV를 구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알만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셔서 구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김태우 TV와 1년 동안 일전을 벌였던 이 조국의 운명이 오늘 밤에 드디어 결정이 됩니다. 결과가 어떻든 조국이 기소될 것은 뻔하기 때문에 저는 조국을 상대로 판정승은 이미 확보를 해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울산 사건이 뒤에서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국은요, 유재수 사건으로 구속이 되는 것이 청와대 쪽에 덜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울산 사건으로 구속이 되면요, 청와대 측에는 아주 치명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밤에 승산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밤의 결과를 지켜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